오늘 아침에 말이죠. 이 단일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안철수는 같은 비주류 그러면서 여당의 정성호 의원이 지금 아내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거 관련돼서 이제 제일 이제 핫한 게 이거죠. 안철수 인터뷰, 대선 끝까지 갈 것이다. 여야 모두 단일화 구체 제한 없다. 후보 직접 담판 단일화 위험한 발상이다. 윤석열 제시한 단일화 방식은 반대한다. 단일화 성패는 큰 당이 책임져야. 이런 식의 지금 단일화 성패는 큰 당이 책임져야, 이 포인트로 지금 점점점 번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났다, 이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접촉했다 뭐 이런 거에서 포인트가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요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런 포인트입니다. 요런 포인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물밑 접촉설에 대해 어떻게 알았대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여운을 남긴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협상의 지렛대로 쓰시고, 이재명 후보 쪽하고의 접촉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전략을 쓰고 계신 건데, 이거 완전히 망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망하는 전략인지에 대해서 산수 좀 해보자는 얘기죠. 안철수 대표 지지 기반은 일단은 정권 교체 기반이에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윤석열 싫어. 이 두 가지가 합친 게 안철수 대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기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죽어도 안철수, 상수는 3%예요. 안철수 대표가 찌그러들었을 때도 받는 지지율 3%, 이게 이제 죽어도 안철수 지지율, 일단 3,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계산할 때 일단 이 3은 3 이렇게 써놓고 3 플러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3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3 플러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마만큼 50몇 퍼센트, 56% 뭐 60% 이 정도 되는 60%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60% 중에서 윤석열한테 얼마가 가고 안철수한테도 얼마가 가고, 아예 둘 다 싫어 라고 계속 부동층으로 남는 층 얼마,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의 근간이라는 거죠. 계산이. 일단 이 3%는 찍어놓고 3 써놓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가 바닥을 보이면 일단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바닥을 치는 게 안철수 대표님 지지율이 올라갈 기반입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다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못을 하는데 윤석열까지 잘못하면 안철수한테 지지율이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안철수 대표님의 정치라는 게 정말 하드코어한 겁니다. 둘 다, 양당이 다 못해야 올라가는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쪽 저쪽 여기서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면서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님은 거기서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렇게 넘는 거니까, 안철수는 야권 후보구나. 서울시장 그때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지셨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권 교체의 희망, 불쏘시개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안철수 대민주당 색깔은 분명히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을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는 실정을 했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철수 지지의 저변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둘이 일단 경쟁을 한 겁니다. 경쟁적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협력적 경쟁 관계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윤석열과 안철수 둘의 경쟁 관계는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를 영입했을 때 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폭발했죠. 그러고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쫙 올랐습니다. 그때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안철수 지지율로 연결이 된 건데, 그때 안철수 대표님이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을 안철수의 호감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잘못을 하셨냐? 저는 거의 삽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비동의 간음죄를 건드셨어요. 아이고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 싫어 안철수 좋아가 아니라 윤석열 졸라 싫어 근데 안철수도 별로 조금 덜 싫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안철수 지지율이 훅 불면 날아가는 지지율이 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상대가 흔들릴 때 그걸 확 잡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가부 폐지와 멸콩전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내가 어리버리 된 건데 이제 알겠다, 여가부 폐지하고 멸콩할게, 이게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서 2030 비호감 중에 2030의 비호감이 그 포감층으로 확 변했죠. 그러니까 이때요, 비동의 간음죄가 아니라 그때 그 타이밍에서 비동의 간음죄나 이런 게 논의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반패미 할래, 여가부 폐지할래, 여가부 폐지하고 멸콩은 빼놓고라도 여가부 폐지를 안철수 대표가 먼저 질렀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그러면 아니라로 가는 거였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였지. 근데 여기서 전선이 반패미냐인데, 근데 딴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 좋다고. 3프로TV도 훌륭하셨고, 3프로TV도 훌륭하셨고, 그리고 뭐 게임 채널도 지식백과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고 좋았는데, 지금 전선이 패미 전선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로 그 파라그램, 나는 윤석열과 달라라는 걸 팍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둘 다, 야, 우리 세상에 우리의 그 의지를 받아줄 정치 세력은 없나 보다, 2030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아이고, 그러니까 참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변했어.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2030이 호감층으로 돌변을 했을 때, 그때도 안철수 후보한테 기회가 없었냐? 아니야, 있었어. 윤 후보가 2030을 호감층으로 이렇게 확 받아 안으면서 그때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6030 보수 6070 보수 장년층의 이준석에 대한 반발이 엄청 컸는데, 윤 후보가 이준석을 이렇게 포옹하고 받아 안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막 신의 한 수에서도 나 안철수 지지할래 내지는 막 이렇게 열이 이렇게 받아서 보수 지지층 중에서 막 흔들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이 한마디라도 했나요? 뭐래? 나는 내 길 갈 것 같다. 대응을 못했어요. 그 상황을. 안철수 후보님이 여가부 폐지, 멸콩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가부 폐지는 2030이고 멸콩은 2030이기도 하지만 6070을 확 당겼다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와, 성렬이 형 화이팅. 그러니까 야, 신지혜 영입했어. 뭐야, 신지혜 나가고 여가부 폐지. 오케이 형, 그러면 지지해줄게. 2030이 지지를 이렇게, 여가부 폐지는 2030의 지지를 확 했고, 멸콩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을 끌어안았어도 그래도 윤석열이라, 이렇게 돼버렸다고. 2030을 휘어잡았으면 이준석에 대한 복수지. 그러면서 이 대선 레이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여가부 폐지, 멸콩 이후에도 보수 장년층을 향한, 저는 그런 향해서 저는 이준석과 같은 애매한 노선 안 합니다.
국민의힘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확실한 보수 노선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또 6070 이 중에서 상당수가 안철수한테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그 순간 이제 신혜식 대표만, 안철수 지지 선언했던 신혜식 대표만 공중에 붕 뜬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측근들과 항상 이렇게 좁은 그 지지층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정치를 하지, 뭔가 판이 흔들리는 데도 있잖아요. 이 판을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면서 몸을 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승부수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마다 승부수를 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던 갈 길만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을 보면, 경쟁자의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흔들면서 경쟁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백전백패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게 있어요.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은 윤석열 후보에게 쏠린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게도 그래도 나는 윤석열이 싫어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있는 표심이 좀 있지만 이 정권 교체 바라는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진 거예요. 진 거. 윤석열 후보에게 이 경쟁에서 진 거예요. 이준석한테 진 거고 윤석열한테 진 겁니다. 이 경쟁에서. 그런데 여전히 안철수 대표의 힘은 있어요. 여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은 싫다는 표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게 안철수 대표님이 5%를 뚫고 10%를 가진 주요 원동력이죠. 그게 지금 10%가 나오는 주요 원동력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와 만났다거나 이재명, 김종인, 안철수 이런 그림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과 안철수의 비호감도가 더 올라가는 거야.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삐딱선을 타시면 다시 3%로 수렴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하고의 지렛대로 이재명 쪽하고 이렇게 지렛대하면 몸값이 더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더 싫어가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더 싫어가 쭉쭉 늘어나게 된다니까요. 김종인을 첫 컨택을 하고 그냥 인사만 했다고 해도 인사한 거로도 이재명 쪽하고 컨택했다라는 이런 거만으로도 안철수가 더 싫어가 쭉쭉 늘어나요.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 윤석열 진짜 싫은데 민주당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호감 투표가 아니라 비호감 투표가 엄청나게 되죠. 윤석열, 이재명, 나 이쪽이 너무너무 싫어. 근데 나는 보수지만 너무너무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 찍을게, 이게 나올까요? 그거 진짜 극소수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안철수 대표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간철수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짜증나서 하는 얘기예요. 안철수 대표님한테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안철수 대표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철수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정이 분명하지가 않다.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정치인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정을 안 내려주셔. 뭔가를 설명하시는 안철수 대표님은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인입니다. 와, 지적 수준 보소 이렇게 되는, 클래스 보소 이렇게 돼요. 하지만 때로는요, 딱
한마디 말로 상황을 정리해야 될 순간이 정치엔 많아요. 그 결단의 순간에 안철수 대표님은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시는 타이밍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요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그나마 부시장 자리나 공동정부를 일정 정도 만드는 거에서 정말 약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패미가 이렇게 핫한데, 반패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 이슈에서 삐딱거린 거예요. 중요 이슈에서. 맨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에 지금까지도 결단을 내려주시는데 중요 이슈를 잡지를 못한다고요. 이슈를. 반패미가 이렇게 핫한데 반패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공이 핫한데 반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좋습니다. 근데 왜 정치의 중액 이슈에서는 항상 애매하시냐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정권 교체파일 수도 있고 정권 교체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면 이거는 정말 반패미 반공보다 더 큰 정권 교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소신이시면 그 소신은 인기 없는 소신입니다. 대중이 알아주지 않는 소신이고요. 상처가 큰 소신인데요. 문제는 다수가 알아주는 소신이 아니라 소수의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소신이시니, 그러니 절대로 대통령 권력에 접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김종인 등등과 인사만 주고받는 거겠죠. 인사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야권 후보 레이스가 끝난 상황이고, 지금의 성적표로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행정 권력에 접근하시거나, 지금 성적표는 받으신 거예요. 안철수의 성적표는 나온 겁니다. 그 성적표로 행정 권력에 접근하시거나, 그 성적표를 몰빵하셔서 이재명과 승부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성적표를 들고 계시다가 원서 접수를 못 하시거나. 저는 행정 권력에 접근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행정 권력에 접근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원서 접수 못하면 똥되고, 잘못 지원하면 똥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냥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보기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니까요. 식견도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이거 안철수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이해하겠어라는 정치인 중에 이런 게 분명히 있는 분인데, 근데 패미, 그러니까 핵심 이슈, 그냥 막 트렌디한 이슈에 대한 감이 없으셔. 그리고 그 트렌디한 거에서 막 정신없이 트렌드 가면은 결단을 못 내주신다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아이고,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 당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인데, 또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뭐 나에 대해서 이 새끼 막 그러지 말고, 좀 쓰지만 이거 애정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